10일 안테 암블로가 되어라.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단 하나의 전략을 따랐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를 두고 캔버스 전략이라고 부른다. 라이언은 캔버스 전략 실행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다. 전략가이자 작가인 라이언은 19살 때 대학을 중퇴하고 권력의 법칙의 저자인 노버트 그린 밑에서 문화생으로 생활했다. 그리고 21살 나이에 아메리칸 어페럴의 마케팅 임원이 되었다. 그가 현재 운영하는 브리스 체크라는 회사는 구글, 테이저, 콤플렉스 같은 기업들과 여러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한다. 그는 지금껏 에고는 나의 적이다 와 이겨내는 용기 등 총 4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냈고 이를 통해 NFL 코치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정치 지도자들, 전 세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팬덤을 구축했다. 위대한 리더들이 활용한 캔버스 전략이란 무엇일까? 지금부터 라이언 홀리데이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마르티 알리스 이야기. 옛 로마 제국에는 성공한 사업가, 정치가, 부유한 계층이 예술가들을 후원해줘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비롯해 부자들이 제공하는 보호와 식량, 선물까지 받는 대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해야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테 암블로, 즉 길라잽의 역할이었다. 안테 암블로는 후원자를 위해 앞장서서 괴를 터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후원자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했다. 유명한 풍자 시인 마르티 알리스도 그랬다. 젊은 작가였던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후원자들의 집을 오가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존경을 바치면서 보냈고 그 보답으로 약간의 돈과 호의를 얻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생활이 끔찍하게 싫었다. 푼돈이나 받고 굽실거리며 노예처럼 산다는 생각이 그를 분노케 했다. 그는 더 많은 돈과 자기 소유의 땅을 원했다. 그래야만 자신이 꿈꾸는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했다. 그 결과 그의 시에는 늘 노마의 지배 계급에 대한 깊은 증오와 신랄한 풍자가 새겨지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만일 마르티 알리스가 안테 암블로의 삶을 사지 않았다면 그토록 매혹적인 풍자와 통찰을 갖춘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의 시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사례는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얻는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해 분노하는 천재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탄해졌는다. 하지만 생각을 약간 다르게 하면 이는 탄식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타인의 밑에 있는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다. 미켈란젤로, 다빈치, 벤자민 플랭클린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기꺼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했다. 안테 암블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경험은 삶의 행운이 되어주지 않을까? 첫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는 자발적으로 안테 암블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만난 모든 성공자의 공통된 조언이다. 무작정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아첨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도움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라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마련해 주라는 뜻이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당신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라면 다음 3가지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첫째,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능하거나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둘째, 당신은 태도를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실들 혹은 책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잘못된 것들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성공을 먼저 거둔 사람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다. 설령 여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아는 훌륭한 스승보다 우리가 모르는 훌륭한 스승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태도다. 항상 타인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공 못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안테안블로의 자세는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역감 없이 자존심을 굽힐 수 있게 해주고 편견 없이 모든 유효한 조언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해준다. 또한 안테안블로는 누군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읽어내 그들이 짐을 효율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임을 기억하자. 그들이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강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끄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걸 잊지 말자. 이런 역할을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크리에이티브와 디테일한 전술들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다. 캔버스 전략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하는 동안 당신은 다양한 해결책을 검증할 수 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관계를 맺게 된다. 미래에 큰 자산이 되는 호의와 신용의 잔고가 쌓이게 된다. 모두가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 싶어 할 때 당신은 안테안블로의 길을 가라. 모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분노할 때 안테안블로의 길을 가라. 어쩌면 이것은 잠시 잠깐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당신의 목표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안테안블로의 길 위에서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들, 특히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은 다음에 5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20, 30대 비즈니스맨들에게 전한다. 첫째, 상사에게 넘겨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낸 사람은 누구보다 한 걸음 앞서간다. 둘째,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 장래가 유망한 인재들을 서로 연결해준다. 셋째,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한다. 넷째, 비효율, 낭비, 중복이 많은 곳을 맨 먼저 찾아낸다. 그러면 나와 내 조직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공유한다. 캔버스 전력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유효기간도 없다. 나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이 전력은 일자리가 생기기 전, 직장에 채용되기 전에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조직 안에 강력한 동맹이나 지지자가 없을 때 등등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뒤에도 이 전략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 안테안블로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 진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길을 만드는 사람만이 결국 그 길이 나아가는 방향을 통제할 수 있다. 캔버스가 그림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존경받는 작가였던 마홍경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의 지위 능력은 나중에 언제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쓰고 또 써라. 닐 스트라우스는 더 게임, 더 트루스를 비롯한 8권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발표한 작가다. 롤링스톤의 편집자와 뉴욕타임스 기자로도 명성을 쌓은 그는 논픽션 분야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손꼽힌다. 그는 말한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글을 잘 써야 한다. 프리덤을 켜라. 닐은 자신을 구원해준 프리덤이라는 앱을 강력 추천한다. 작가의 필수 앱이라고 입에 닳도록 칭찬한다. 이 앱은 묻는다. 몇 분의 자유를 원하십니까? 나는 130분의 자유라고 입력한다. 그러면 딱 그 시간 동안 거짓말처럼 인터넷이 막힌다. 내가 글을 쓰기 위해 앉아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프리덤을 켜는 것이다. 글을 쓰면서 자료를 구한답시고 계속 인터넷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은 한 줄도 못 건진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닐과 나는 글을 쓸 때 나중에 검색이나 리서치가 필요한 곳에 빨간색으로 TK 가로 열고 투컴의 줄임말로 나중에 추가할 예정이라는 뜻이라고 적어 놓는다.
검색은 한꺼번에 나중에 해결하는 게 좋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글을 쓰는 일만큼 비효율적인 일도 없다. 정말 느리게 진행되지 않는가? 글쓰기에 가장 좋은 친구는 집중력이다. 프리덤은 언제나 집중력을 당신 곁으로 안내한다. 자신과 펜, 안티를 위해 편집하라. 니은 글을 쓸 때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나를 위해 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둘째, 팬들을 위해 쓴다. 팬들에게 가장 즐겁고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셋째, 안티들을 위해 쓴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할 것인가? 닐은 특히 마지막 단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나는 항상 래퍼 에미넴을 본보기로 삼는다. 사람들은 절대 에미넴을 욕할 수 없다. 그는 미리 스스로 지은 노랫말로 자신을 욕하고 답하기 때문이다. 좋은 글은 타인을 설득하지 않는다. 비판받을 만한 곳에 미리 가 있을 줄 아는 작가가 성공한다. 글은 화려하기보다는 솔직해야 한다. 100개를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은 최악이다. 8, 90개쯤 가진 10에서 20개쯤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더 돋보이게 마련이다. 솔직함이야말로 타인들의 실시간 피드백을 얻는 글을 쓸 때 최선의 전략이다. 작가의 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 꽉 막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고의 작가인 닐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을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작가에게 벽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의 벽은 발기부전과 비슷하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는 벽에 부딪혀 실말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기준을 낮추라고 주문한다. 이것이 곧 좋은 글쓰기의 열쇠다. 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글쓰기에 관해 내가 얻은 최고의 조언이 떠올랐다. 매일 허접하게라도 2장씩 써라. 수십 년 전,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의 무게가 300kg을 넘던 시절 IBM 세일즈맨들은 모두 매일 전날의 판매 기록을 깨는 탁월한 능력으로 유명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IBM은 판매 할당을 매우 낮게 책정하는 전략을 썼다. 세일즈맨들이 전화기를 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일즈맨들의 사기를 올려 결국 주어진 할당과 목표를 초과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IBM의 의도는 성공적으로 적중했다. 매일 허접하더라도 2장씩이라는 전략 또한 이와 상통한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2장을 쓰는데 성공하면 종종 5장, 10장 기적이 일어나는 날에는 20장까지도 진도가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픽사의 에드 캔머리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나는가? 성공은 초안과는 전혀 다른 버전으로 탄생하지만 초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기억하는가?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질보다 양이 선결되어야 한다.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가져온다. 빠른 시간 내에 초고를 확보한 작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자신감을 그 위에 보태 나간다. 마지막으로 닐은 이렇게 말했다. 100장짜리 글은 10장으로 쉽게 압축할 수 있다. 반면에 10장짜리 글을 100장으로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10분 후 휴지통으로 직행하더라도 쓰고 또 써야 한다.